안녕하세요. 예,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서 370페이지입니다. 쌍거로 7번 특수지상권, 그 중에서 간섭법상의 법정지상권으로부터 진행을 합니다. 지상권자가 지상권을 취득했다, 그죠? 근데 약정에서 지상권을 취득한 게 아니라 뭐야? 간섭법이란 법률 규정에서 취득했죠. 그래서 지상권자의 지상권 취득에는 등기 필요 있다 없다? 없죠, 그죠? 그래서 지상권을 취득한 자는 법률 규정에서 지상권을 취득했기 때문에, 그죠? 간섭법이란 법에서. 그래서 등기 없더라도 누구에게나 지상권으로 대항할 수 있다, 그죠? 물건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취득한 지상권을 처분을 하려면 뭐요? 등기하고 처분하여야 한다. 여기까지 기본으로 떠올리시고 읽을게요. 자, 일단 간섭법의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면은 그 내용은 우리가 봤던 일반 지상권하고 똑같아요. 다만 성립 요건만이 다를 뿐입니다. 자, 1번의 기억력. 왜 위와 같은 간섭법상의 법정지상권을 인정을 하느냐, 그죠? 즉 현행법은 토지와 건물은 전혀 별개의 독립한 부동산이다, 그죠? 근데 예를 들게 되면 토지는 갑소유입니다. 근데 건물은 을소유. 그래서 을이 타인 소유 토지 위에 건물을 지어서 소유하려면 당연히 뭐요? 상식적으로 을이 갑으로부터 토지를 빌려서 건물을 지어서 소유하겠죠. 그런데 이와 같은 토지 이용 관계가 존재치 않는다. 그러면 뭐요? 남의 땅이라 위법하게 건물을 지어서 소유하고 있죠, 그죠? 그럼 토지 소유자는 소유권에 의해서, 소유권을 방해하고 있죠, 그죠? 소유권에 의해서 건물 철거, 토지 반환을 청구할 수가 있다. 그러면 예를 들면 극단적으로 토지는 1억 정도의 가치, 근데 건물은 100억 정도의 가치다. 건물 철거를 하려면 엄청난 국가적 불이익이 있다, 그죠? 그래서 자기들끼리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여하튼 평화로운 어떤 토지 이용 관계를 확보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던 경우, 건물 철거라는 어떤 불이익을 방지할 목적으로 일정 요건에서 뭐요? 법률 규정에 의하여 건물 소유자에게 지상권 취득을 인정하는 제도를 법정지상권 제도라 하고 네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그 중에 민법으로는 저당권 실행으로 인한 경우, 그 다음에요 전세권자 보호를 위한 경우, 이 두 가지예요. 나머지는 특별법입니다. 임목법, 가담법, 그건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니죠. 근데 판례는 거기에 더 추가해서 간섭법상의 법정지상권 성립까지 인정을 합니다. 자, 그러면 시작합니다. 기억, 요건이요. 일단은 뭐요? 처음에는 매매 등이 있기 전까지 거죠. 예. 매매 등 원인 불문합니다. 매매 등 원인 불문하고 이와 같은 매매 등이 있기 전에 일단은 건물과 토지가 소유자가 동일합니다. 처음부터 동일할 필요가 없다, 그죠? 매매 등이 있기 전에 동일합니다. 근데 그 위에 매매 등 원인 불문하고 이로 인해서 뭐요? 양자의 소유자를 달리했을 때 당사자 간의 건물 철거 등의 특약이 없는 한, 거기다 한번 적어볼게요. 둘째 줄. 건물 철거 등의 특약이 없는 한, 조건이 없는 한, 간섭법에서 뭐요? 누가요? 건물 소유자가 간섭법에서 지상권을 취득한다, 그죠? 이와 같은 지상권을 간섭법상의 법정지상권이라 하고, 니은 체크할게요. 법이 안 취득이기 때문에 지상권을 취득한 자는 뭐요? 등기 없더라도 누구에게나 지상권으로 대항할 수 있죠, 그죠? 취득 당시에 토지 소유자뿐만 아니라 뭐요? 토지가 타인에게 양도되었다도 양수인 등 누구에게나, 즉 지상권은 물건이기 때문에. 다음에 취득한 지상권을 처분하려면 뭐요? 등기하고 처분하여야 한다. 자, 그 다음에 체크할 필요 없어요. 성립 요건만 다를 뿐, 성립하면은 우리가 배웠던 일반 지상권에 관한 민법 규정이 그대로 준용됩니다. 그래서 존속기간은 뭐예요? 30년 아니면 15년이죠. 저 경관 건물이라면 30년, 기타 건물이라면 15년의 존속기간이 보장이 됩니다. 다만
보통 지상권은, 일반 지상권은 무상이 원칙이다, 그죠? 근데 법정 지상권은 누구에게 엄청난 손해요? 토지 소유자에게. 따라서 치료를 지급을 해야 됩니다. 따라서 치료액은 뭐요? 협의가 있으면 협의가 없으면 일방의 청구에서 법원이 결정을 합니다. 그 부분 기억을 부탁드릴게요.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판례로 갑니다. 1번 판례 체크할게요. 이비 우리 시험의 단골 지문이요. 일단은 건물이 존재하고 있어야 된다고 죠, 토지에. 이때 건물만 존재하고 있으면 좋답니다. 그 건물이 뭐요? 허가받은 건물 필요 없어요. 무허가 건물 또는 뭐요? 보존된 등기된 건물 필요 없다, 그죠? 예. 하나 더 적으시면 되죠. 보존 등기된 건물 필요 없다, 그죠? 건물만 존재하고 있으면 좋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판례를 설명합니다. 자, 여기 보세요. 갑이 건물과 토지를 뭐요? 모두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둘 다 독립한 부동산이기 때문에 갑이 을에게 건물만 매매했어요. 건물. 그러면 건물은 누가 소유자예요? 을이 소유자죠, 그죠? 토지는 여전히 갑이 소유자입니다. 즉 동일인에게 속했던 건물과 토지가 뭐요? 매매 등으로 인해서 소유자가 달리됐죠, 그죠? 을은 금방 봤죠? 간섭법에 의한 법정지상권을 취득할 수가 있죠, 그죠? 그런데 1번, 자 1번 판례했습니다. 2번, 대지상의 건물만을 매수하면서 대지에 관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여기 체크할게요. 즉 매수인은 가만히 있었다면 토지 위에 뭐요? 건물 소유를 위한 간섭법인 법정지약을 취득할 수도 있었는데, 그죠? 건물 소유수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 그럼 결론 둘째 줄이죠. 간섭법상의 법정지상권 취득의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됩니다. 자, 그 다음 3번 체크할 필요도 없어요. 첫째는 뭐요? 매매 등이 있기 전까지는 소유자가 동일해야 되죠. 자, 근데 지문을 보니까 토지는 뭐요? 공동 소유로 되어 있어요. 공동 소유구죠. 근데 건물은 뭐요? 공유자 중 1인의 단독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처음부터 소유자가 다르죠. 그때 그자가 건물을 타인에게 매도합니다. 매매 등으로 비로소 소유자가 바뀐 게 아니라 뭐요? 매매 등이 있기 전부터 이미 뭐요? 토지는 공유관계, 건물은 공유자 중에 단독 소유다, 그죠? 처음부터 소유자가 달라져 있는 상태이므로 간섭법상의 법정지약은 성립할 수 없다. 자, 4번 체크할게요. 그러니까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우리 간섭법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을 했습니다. 근데 이자는 지상권은 법으로 간섭법에서 취득했기 때문에 등기 없이 누구에게나 지상권을 주장할 수 있죠. 근데 이자가 처분하려면 등기하고 처분해야 되죠. 그런데 아직까지 건물만 등기하고 지상권 등기는 안 했습니다. 지상권 등기는 안 했다. 그렇지만 이자는 지상권으로 누구에게나 대항할 수 있죠. 근데 이 상태에서 우리 건물과 지상권을 모두 뭐요? 매도합니다. 근데 여기서 건물 등기만 하고 아직까지 뭐요? 지상권 등기는 한 적이 없다. 이전 등기 한 적이 없어요. 그때 이자는 지상권을 아직까지 취득했다 못했다? 못했죠. 건물에 대한 소유권만 취득했어요. 그때 갑이 뭐요? 병에게 건물 철거 토지 반환을 청구할 수가 있느냐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배웠다고 쭉 떠올려 볼게요. 매수인이 아직까지 이전 등기를 한 바 없다. 그렇지만 매도인은 매수인이 인도받아서 점유 사용한 토지에서 소유권에게서 반환을 청구할 수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그죠? 즉 매수인은 적법하게 그 토지를 점유할 권리가 있었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뭐요? 매수인이 아직까지 등기를 넘겨받지 않는 그 상태에서 다시 미등기 전매를 했다, 그죠? 그때 전덕자도 아직까지 이전 등기 못했기 때문에 소유권 취득 못했죠. 그때 매도인이 그자에게 반환 청구할 수 있었다 없었다? 없었죠, 그죠? 이제는 최종적으로 매매에 의해서 소유권을 취득할 자입니다. 똑같아요, 이자도. 이자도 뭐야?
아직까지 지상권은 취득 못했지만 간섭법상의 법정 지상권자로부터 뭐요? 실질적으로 매수를 했죠, 그죠? 그럼 실질적으로 뭐요? 매수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지상권자가 될 자죠, 권리자입니다. 그때 이 자는 뭐요? 을에게 지상권 등기를 할 의무자고, 이 자는 뭐요? 지상권자로부터 지상권을 매수한 권리자이기 때문에 즉 최종적인 의무자가 아직까지 뭐요? 형식적으로 등기만 넘겨받지 못했다는 이자에게 소유권에 의한 건물 철거, 토지반 청구할 수 없다, 그죠? 예, 볼게요. 4번. 법정 지상권을 가진 건물 소유자로부터 여기까지 밑줄 것이고, 자, 건물과 뭐요? 지상권까지 양수받기로 했다, 그죠? 그런데 이자에 대해서 둘째 줄, 대지 소유자가 소유권에서 건물 철거 및 인도 청구 구하는 것은 밑줄 것이고, 마지막 줄, 허용될 수 없다, 그죠? 예, 허용될 수 없다. 자, 그다음 옆에 법정지상권은 관련 파트에서 봅니다. 자, 그다음에 구분지상권 갑니다. 구분지상권 옆에다가 지하철 이렇게 적을게요. 지하철. 서울시에서 지하철을 설치하여 운행코자 합니다. 그때 시민으로부터 뭐요? 토지를 지상권을 통해서 빌리고자 합니다. 그때 토지 전부를 빌릴 필요 없죠. 어디만요? 지하의 일정 공간만 빌려서 사용하면 좋겠다, 그죠? 이와 같은 목적의 지상권을 구분지상권이라 합니다. 자, 볼게요. 이랑 지하 또는 지상의 공간은 상하 범위를 정하여 몇 줄 볼게요. 건물 기타 공작물을 소유하기 위한 지상권을 목적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설정 행위로 지상권의 행사를 위하여 토지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그 다음에 2항 제1항의 규정한 구분지상권은 제3자가 그 토지 사용권을 가진 때에도 그 권리자 및 그 권리를 목적한 권리를 가진 자 밑줄 볼게요. 전원의 성낙이 있으면 설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토지를 사용 수익할 권리를 가진 제3자는 지상권 행사를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 자, 설명드릴게요. 이와 같은 구분지상권은 건물, 기타 공작물을 소유하기 위해서, 그죠? 근데 일반 지상권은 하나 더 추가되죠. 수목 소유를 목적으로. 근데 구분지상권은 옆에다 적을게요. 수목 소유 목적에 구분지상권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성질상. 왜요? 수목을 소유하려면 지하도 필요하고 뭐요? 지표도 필요하고 지상도 필요하죠. 따라서 안 된답니다. 따라서 지하철은 지하의 일정 공간만으로 충분하죠, 그죠? 그죠? 건물 또는 뭐요? 공작물은 지하의 일정 공간 뭐요? 지상의 일정 공간만을 대상으로 할 수 있죠, 그죠? 근데 수목은 전체가 필요하기 때문에 어떤 구분지상의 객체가 될 수가 없다. 그 다음에 2학년 우리 시험 3 출제가 됐어요. 근데 이미 서울시에서 지하철을 짓기 위해서 시민으로부터 뭐요? 토지를 지상권을 통해서 빌리고자 하는데 이미 그 토지가 전세권 등의 목적이 되어 있다. 근데 전세권자는 뭐요? 지하는 필요 없다, 그죠? 그래서 이와 같은 경우 이미 그 토지에 대한 전세권자 등 사용권자가 있다고 뭐요? 그런 자들의 전원의 성낙이 있으면 구분지상권을 설정할 수 있다고, 그죠? 그때는 성낙도 필요 없이 이렇게 하면 출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밑에 문제를 보세요. 몇 회 차입니까? 23회 차죠. 그래서 작년 시험은 뭐예요? 역대적으로 물권법, 채권법들이 아주 난이도가 높게 출제가 되었다. 등장인물만 보더라도 엄청난 숫자죠. 이례적으로 정까지 들어갔습니다. 정, 갑을 병정. 그 다음에 중간에 뭐예요? 등장하지 않지만 채권자까지 등장했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이와 같은 문제가 순서대로 1번부터 40번까지 풀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순서가 됐다고 하죠. 어떻게 합니까? 바로 다음 문제로 패스를 해야 됩니다. 따라서 다 풀고도 뭐요? 시간적 여유가 있을 때만 푸는 문제요. 만약에 시작했다면 여러 문제를 놓칠 수가 있어요. 자, 볼게요. 갑은 X 토지와 지상에 Y 건물을 소유하고 있다고 하죠. 즉 소유자가 동일합니다. 그 중에서 Y 건물을 을에게 매도. 그 중에서 뭐요? Y 건물만
을에게 매도했습니다. 등기까지 넘겨받았다, 그죠? 그러면은 건물은 누구 소유입니까? 을 소유. 토지는 여전히 갑소예요. 매매로 인해서 소유자가 달라졌죠. 그래서 건물 철거 특약이 없다면요, 을이 간섭법에 의한 지상권을 취득했다, 그죠? 간섭법에서 지상권을 취득했습니다. 간섭법에 의한 취득이기 때문에 이자는 취득에 등기 필요 있어요, 없어요? 등기 필요 없이 누구에게나 지상권을 대항할 수 있죠, 그죠? 물건이기 때문에. 자, 을에게 매도하고 이전 등기까지 맞춰줬다. 그 후 병은 을의 채권자가 신청한 강제 경매에 의해서, 강제 경매 적어볼게요. Y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볼게요. 그래서 을의 건물이 뭐요? 을의 채권자의 강제 경매 신청에 의해서 경매로 넘어갔죠. 그러면 경매는 186조입니까? 187조예요? 187조죠. 따라서 이자는 뭐요? 등기 필요 없이 건물 소유권 취득했다고 그죠? 건물 소유권 취득했어요. 그 다음 건물 소유권만 취득합니까? 건물 소유를 목적한 지상권도 같이 취득해요? 당연히 지상권 취득했죠. 네. 지상권도 뭐요? 이자 취득했어요. 원인이 뭐죠? 경매죠. 이자도 지상권 취득에도 건물 소유권 취득에도 등기 필요 있어요, 없어요? 필요 없죠. 경매에 의한 취득이기 때문에. 따라서 병은 을에게 속했던 건물뿐만 아니라 뭐요? 을이 가졌던 법정 지상권, 간섭법상의 법정 지상권도 등기 필요 없이 취득했어요. 원인이 경매니까, 그죠? 경락대금만 완납하면. 자, Y 소유권을 취득했다. 이때 을과 병의 각 소유권 취득에는 건물 철거 등의 조건 없다. 그래서 간섭법의 법정장이 성립하는 경우입니다. 자, 틀린 것은. 자, 보세요. 여기서 한 명 더 등장할 거예요. 이런 순간 내가 왜 시작을 했냐, 그죠? 이런 느낌이 올 겁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다른 시험 문제는 뭐예요? 다 마무리 짓고 푸는, 그때 여유가 있을 때 푸는 문제입니다. 자, 그럼 볼게요. 병은, 또 말할게요. 병은 누굽니까? 경락인이죠. 경락이기 때문에 경매로 인한 소유권 지상권의 취득이다, 그죠? 따라서 등기 없이 체크하시면 되죠. 등기 없이 갑에게 간섭법상의 법정장을 주장할 수 있다, 맞죠? 그죠? 경락인이기 때문에. 그 다음 2번. 갑은 병에 대하여, 갑 동그라미 하시고, 갑은 병에 대해서 Y 건물의 철거 및 X 토지 인도 청구할 수 없다, 맞죠? 그죠? 이자는 경매에서 소유권과 지상권을 취득했다, 그죠? 등기도 필요 없죠. 그래서 물건을 취득했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따라서 갑은 여하튼 철거 주장 못한다, 그죠? 이제는 소유권, 건물 소유권과 지상권을 취득을 했기 때문에. 그 다음 3번. 병이 Y 건물을 뭐요? 개축한 때에도 갑에게 간섭법상의 법정적을 주장할 수 있다. 맞습니다. 이 파트는 우리가 저당권 파트에서 다시 보겠지만 이미 뭐요? 지상권이 성립했다면 뭐요? 간섭법상의 법정적이 성립했다면 그 이후에 그 건물이 뭐요? 개축되거나 정축이 되더라도 뭐요? 여전히 법정 지상권이 성립합니다. 다만 그 범위는 종래 건물 범위 내에서, 그러니까 저당권 파트의 법정 지상권 파트에서 이 부분이 설명이 될 겁니다. 그 다음 4번. 갑은 법정 지상권에 관한 치료가 결정되지 않았더라도, 여기까지 적을게요. 즉 법정 지상권 간섭법상의 법정 지상권은 뭐예요? 유상이다, 그죠? 치료를 지급해야 되죠. 치료를 지급해야 돼요. 근데 구체적으로 치료를 지급하려면 치료액이 결정이 돼야 되죠. 치료액은 협의가 없으면 일방의 청구서 법원이 결정을 합니다. 따라서 치료액이 결정이 돼야만 구체적으로 치료를 지급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치료가 결정되지 않았더라도 을이나 병의 2년 이상의 치료 지급 지체를 이루 지상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틀죠, 그죠? 따라서 이자는 언제부터 구체적으로 치료를 지급할 수 있어요? 치료액이 결정이 돼야 되죠. 따라서 치료액이 결정이 되기 전까지는 치료를 지급할 수가 없다, 그죠? 따라서 지급치 않더라도 책임이 없죠. 지체 책임은 성립할 수 없다, 그죠? 따라서 치료액이 결정된 때부터 2년간 지급치 않았을 때만 토지 소유자가 소멸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 5번 만일 병이 간섭법상의 법정지상권을 등기하지 않고 여기까지 먼저 볼게요. 따라서 병이 간섭법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할 때는 뭐요? 경매로 취득이기 때문에 등기 필요 없죠. 그런데 이자가 뭐요? 다시 이를 정에게 매도하려면 뭐요? 등기하고 처분해야 된다고 그죠? 취득할 때는 등기 필요 없지만 처분하려면 등기하고 처분해야 됩니다. 근데 등기치 않고 Y 건물만을 정에게 양도한 경우에 정은 갑에게 간섭법상의 법정지상권을 주장할 수 없다. 맞죠? 그죠? 아직까지 법정지체는 못했죠. 그죠? 처분할 때는 등기하고 처분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형태의 문제는 등장인물도 많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차근차근히 풀면 못 풀 정도의 그런 문제는 아니지만 엄청나게 시간이 소요되고 등장인물이 많기 때문에 그죠? 읽다가 갑이 누구냐, 을이 누구냐, 병이 누구냐, 그죠? 정이 누구냐 이런 것들을 확인한다면 엄청난 시간을 소요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항상 이런 문제는 마지막에 푸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지역권으로 갑니다. 자, 지역권으로 가기 전에 매일 문제요. 8주차 문제로 옵니다. 자, 8주차 문제 5번요. 자, 찾으셨죠? 간섭법상의 법정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법정지상권을 양도하기 위해서 양도 또 넣을게요. 법정지상권 옆에 적을게요. 취득에는 등기 필요 없다? 없다. 그죠? 취득에는 등기 필요 없죠? 법에 한 취득이기 때문에 등기 없이 누구에게나 지상권으로 주장할 수 있다. 근데 뭐요? 처분하려면, 즉 양도하려면 뭐요? 등기하고 처분해야 된다. 그죠? 예. 그 다음 2번 법정지상권 밑줄 것이고 법정지상권도 지상권 중에 하나죠. 지상권은 채권입니까? 물건이요? 물건이죠. 그래서 법정지상권은 그 지상권을 등기하여야 지상권을 취득할 당시에 토지 소유자로부터 토지를 양수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됐죠. 그죠? 즉 지상권은 물건이죠. 물건이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대항할 수 있다. 그죠? 즉 법정지상권이기 때문에 취득에 등기 필요 없죠. 등기 없더라도 누구에게나 당시의 소유자뿐만 아니라 소유권을 양수한 제3자 누구에게나 지상권을 주장할 수 있다. 그죠? 예, 정답 2번. 그 다음 3번 법정지상권은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따라서 그 건물 유지 사용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그 토지를 이용할 수 있다고 하죠. 예, 용익물권. 그 다음 지료. 유상이죠. 지료에 관해서는 협의가 없으면 일방에 청구해서 법원이 결정을 합니다. 그 다음에 5번은 요건이다. 그죠? 예. 자, 간섭법의 법정지상권은 일반적으로 금방 봤다 매일 문제 수준의 문제가 출제가 될 겁니다. 자, 그럼 지역권으로 갑니다. 지상권과 지역권은 공통된 단어가 땅지자죠. 땅지자. 그죠? 그럼 지역권도 뭐요? 토지에 대한 용익물권이다. 그죠? 토지에 대한 용익물권입니다. 자, 지역권 볼게요. 지역권자는 일정한 목적을 위해서 타인의 토지에 채권할게요. 따라서 지역권도 객체는 뭐요? 타인 소유의 토지여야 된다. 그죠? 따라서 지역권자가 사후에 그 토지 소유권을 취득하면 지역권은 당연히 소멸한다. 왜요? 혼동해서. 그죠? 혼동. 타인의 토지를 자기 토지의 편익에 이용하는 이와 같은 용익물권을 지역권이라 합니다. 용어를 설명드릴게요. 지역권의 설정 목적은 제한이 없다. 그죠? 뭐 통행을 위해서 또는 뭐요? 인수를 위해서 물을 흘려보내기 위한 배수를 해서 조경을 해서 조망을 해서 여러 가지가 있지만 자 볼게요. A지는 뭐요? 공로로 통할 수가 있다. 그죠? 그럼 B지는 맹지이기 때문에 공로로 통할 수 없죠. 공로로 통해서는 A 토지를 이용할 수밖에 없다. 그죠? 그래서 통행을 위해서 그죠? 지역권을 설정을 할 필요가 있다. 이때 여기 자신의 토지의 편익을 위해서며 편익을 위해서 타인의 토지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비지를 뭐요? 요역지. 편익을 요하는 토지에서 그죠? 근데 편익에 제공되는 A지를 뭐요? 성역지라 합니다. 자, 요 부분이 제일 까다로울 수 있어요. 일물일건주의 원칙상 요역지는 반드시 한 필지라야만 됩니다. 따라서 토지 일부를 위한 지역권은 있을 수가 없어요. 한 필지 토지 전부에 됩니다. 근데 뭐요? 성역지는 토지 전부를 이용할 필요 없죠. 그죠? 따라서 성역지는 토지 일부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지역권 설정 목적은 제한이 없죠. 그죠? 여기서 셈이 셈소서입니다. 그래서 물을 끌어오기 위해서 뭐요? 지역권을 설정할 수 있죠. 따라서 요역지와 성역지가 반드시 인접할 필요는 없다. 이게 우리 시험에 딱 한 번 출제가 됐던 지문서 답입니다. 이번에 출제된다면 지역권은 292조만 신경 쓰시면 돼요. 부종성. 자, 볼게요. 의에서 2번. 그래서 지역권은 토지의 편익을 위한 용익물건입니다. 따라서 첫째 줄 가운데부터 쳐갈게요. 토지에 거주하는 사람의 편익을 위한 지역권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 같은 지역권은 민법에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3번 기억할게요. 그럼 둘째 줄. 요역지가 뭐요? 성역지는 반드시 인접하는 토지일 필요 없다고 칠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금방 조문을 봤다 그죠? 타인의 토지를 자신의 토지에 피해를 위해서 타인의 토지를 이용함에도 불구하고 그 이용 대가를 지불해야만 되느냐? 그 같은 제한 문구가 없죠. 따라서 유상무상, 존속기간도 법에서 전혀 간섭이 없어요. 자유로이 영구무한도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은 2번, 쌍거리 2번에 동그라미 1번 부종성 292조 체크할게요. 만약에 올해 출제가 된다면, 출제 가능성은 극히 낮지만 출제가 된다면 여기를 답으로 할 겁니다. 즉, 지역권은 사람을 위한 권리가 아니죠. 요역지를 위한 용익물건입니다. 따라서 뭐요? 지역권은 요역지하고 운명을 같이 합니다. 그래서 그 운명을 달리 못해요. 자, 볼게요. 1항. 지역권은 요역지 소유권의 부종에서 이전하며. 따라서 뭐요? 요역지가 갑소입니다. 근데 매매를 통해서 을에게 넘어갔어요. 그럼 당연히 지역권도 뭐요? 요역지 소유권이 바뀌니까 뭐요? 이에 따라서 같이 자동적으로 이전이 됩니다. 이전 등기도 필요 없어요. 또는 요역지에 대한 소유권 이해의 권리 목적이 있다. 즉, 갑이 뭐요? 자신의 토지를 을에게 전세를 놨습니다. 또는 지상권을 통해서 빌려줬다고 하죠. 이자도 당연히 그 토지를 이용하려면은 성역지를 통행할 수밖에 없죠. 따라서 요역지에 대한 뭐요? 전세권, 지상권 등이 설정이 됐을 때 뭐요? 당연히 그들 권리의 목적이 될 수밖에 없다고 하죠. 그러나 다른 약정이든 그 약정에 의한다. 이 항이 시험 문제입니다. 따라서 지역권은 뭐요? 요역지와 분리하여 지역권만을 타인에게 양도, 다른 권리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 왜요? 지역권은 사람을 위한 권리가 아니죠. 요역지를 위한 권리이기 때문에 요역지와 분리하여 따로 양도를 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옆 페이지 제목만 일단 먼저 보시고, 옆 페이지 제를 보니까 뭐요? 제목이 비배타성이죠. 비배타성. 자, 그럼 다시 조문으로 불가분선으로 돌아오는데 이 제목이 뭐냐? 보세요.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물건들, 물건은 한마디로 뭐요? 지배권, 배타적 지배권, 그러니까 특성이었다, 그죠? 즉, 그 객체의 물건을 물건자만이 배타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배타적 지배권이었습니다. 근데 여기 보세요. 그래서 갑이 하루 온종일 자기만이 이 부분의 토지를 점유 사용합니까? 아니죠, 그죠? 그 다음 C조 똑같이 맹지요. 갑의 지역권 행사를 방해치 않는 법에서 자기도 똑같이 통행을 위해서 같이 통행할 수 있죠, 그죠? 그 다음에 A지 소유자도 이자들의 지역권 행사를 방해치 않는 법에서 자기도 이 토지를 같이 이용할 수가 있죠, 그죠? 따라서 지역권이란 물건은 뭐예요? 배타적인 물건이 아니죠. 즉 평화롭게 다 같이 평화롭게 이용할 수 있는 여하튼 권리입니다. 그러면 입법자도 뭐예요? 지역권과 같이
사회 구성원 전체로 해서 유익한 어떤 제도이기 때문에 성립을 뭐요? 쉽게. 소멸은 오히려 불리하다 그죠? 그래서 소멸은 어렵게. 그것은 같은 규정을 둡니다. 그래서 293조 1항 토지의 공유자 중 1인은 지분에 관해서 그 토지를 위한 지역권 또는 그 토지가 부담한 지역권을 소멸케 못한다 그죠? 소멸은 어렵게. 그 다음 295조로 갑니다. 그래서 요 역지가 뭐요? 갑을병의 공동소유로 되어 있어요. 공동소유. 그때 1항 공유자 중 1인이 뭐요? 지역권을 취득하면 다른 공유자도 취득하는 게 돼요. 취득은 쉽게 보죠. 그 중에 한 명이 취득했다 그죠? 자동적으로 나머지 공유자도 같이 그 지역권을 취득한 게 돼요. 같이 이용하면 됩니다. 당연히 이런 자들도 통역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죠? 자, 그다음 그래서 소멸은 어렵게 2항이요. 점유로 인한 지역권 취득 기간의 중단은 지역권 행사는 모든 공유자에 대한 사유가 아니면 그 효력이 없다. 그래서 내가 A지 소유자라면 이 자들이 내 토지에 지역권을 시효 취득하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시효 취득을 막아야 되겠죠. 그때 두 명을 만나서 뭐요? 앞으로 내 토지 위로 통행하지 막았어요. 근데 이자는 만나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자가 시효 취득을 해버렸어요. 어떻게 됩니까? 한 명만 취득하면 나머지 공유자도 다 취득한 게 되죠. 그러니까 뭐요? 중단을 시키려면 모두에게 중단을 시켜야만 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 296조. 요역지가 수인의 공유로 된 경우 그 1인에 대한 지역권 소멸시효 중단 정지는 모든 공작의 그 효력이 있다. 자, 그 다음 옆 페이지 3번 갑니다. 지역권의 효력 298조. 계약에서 성역지 소유자가 자신의 비용으로 지역권 행사를 위해서 공작물의 설치 또는 수선의 의무를 부담한 데는 성역지 소유자의 특별 선거인도 그 의무를 부담한다. 밑줄은 끊지 마시고. 그래서 뭐요? A지 소유자가 지역권자들 뭐야? 지역권 행사를 위해서 이와 같은 공작물의 설치 등을 자기가 하겠다 그죠? 이와 같은 약속을 했죠 그죠? 그 요역지 성역지의 특별 선거인도 그 의무를 부담을 합니다. 그래서 299조 위기라는 단어를 체크할게요. 위기는 뭐예요? 포기의 의미 이렇게 읽으시면 돼요. 그래서 너무 귀찮죠 그죠? 귀찮습니다. 그 같은 의무를 이행하냐니까 그죠? 그래서 이자가 어떻게 합니까? 성역지의 소유자가 지역권자의 지역권 행사에 필요한 토지 부분을 뭐예요? 이자들에게 소유권을 넘겨줌으로써 그 의무를 뭐예요? 벗어날 수 있는 제도. 성역지 소유자는 지역권에 필요한 부분의 토지 소유권을 뭐예요? 지역권자에게 위기하여 전조 부담을 면할 수 있다. 자, 그 다음 물권적 청권. 이거 틀리면 안 돼요. 지역권도 물권이기 때문에 침해가 있으면 물권 청구를 행사할 수 있죠. 그런데 지역권자는 뭐예요? 저당권자와 더불어 타인의 일정 부분의 토지를 자신만이 배타적으로 점유할 수가 없죠. 그죠? 이용만 할 수 있을 거죠. 점유할 권능이 없기 때문에 타인이 점유하도 나에게 반환하라. 반환 청구 있을 수가 없다. 그죠? 따라서 반환 청구는 없다 체크할게요. 따라서 나머지 방해, 제거, 예방만. 따라서 물권적 청구권 중 반환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 물권은 저당권과 지역권 거죠. 그럼 기초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문제를 볼게요. 기출 문제. 지역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아니한 것은 1번 공유자 중 1인이 지역권을 취득한 데는 다른 공유자도 이를 취득한다. 맞죠? 2번 반환 청구는 인정되지 않는다. 근본적인 특징이고 3번 요역지가 수인의 공유인 경우 그 1인에 의한 지역권 소멸시효 중단 정지는 모든 공유자를 위하여 그죠? 답은 4번이죠. 요역지하고 인접지가 바로 인접하는 토지일 필요 없다 그죠? 인접하는 토지일 필요 없습니다. 그 다음 5번 토지 공유자 중 1인은 그 지분에 관하여 그 토지를 한 지역권 또는 뭐요? 그 토지가 부담한 지역권을 소멸케 하지 못한다 그죠? 다 조문 문제입니다. 자, 지금까지 지역권에 관한 문제까지 봤는데 자, 9회차 매일 문제 보세요. 9주차 매일 문제 1번 지역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지역권도 시효 취득할 수가 있다 그죠? 계속되고 표현된 지역권. 그렇지만 당연히 뭐야? 불법 점유자 체크할게요. 그래서 불법 점유자는 당연히 시효 취득할 수가 없다 그죠? 예, 적법한 토지 사용권자만이 시효 취득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2번. 반환 청구할 수 없다 체크하시면 되죠. 지역권은 침해가 있더라도 반환 청구 인정되지 않는다. 그죠? 반환 청구권 없다. 그 다음 3번. 왜 틀렸냐입니다. 성역지는 한 필지 토지여야 하지만 여역지는 한 필지 토지 일부라도 무방하다. 왜 틀렸어요? 순서가 뒤바뀌었죠? 순서가 뒤바뀌었습니다. 정답 3번. 그 다음 4번. 요역지의 전세권자도 지역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죠? 쭉. 요역지가 타인에게 지상권, 전세권으로 빌려주면 당연히 지상권자, 전세권자도 당연히 통행하기 위해서 타인의 토지를 이용을 해야 되죠. 이런 자들도 지역권을 행사를 할 수 있다. 5번. 공유자 중 1인이 지역권을 취득하면 다른 공유자도 취득한다. 그죠? 자, 여기까지가 지역권에 관한 논점이요. 자, 그럼 어디를 오시냐느냐? 374페이지로 옵니다. 전세권요. 자, 용익물권에서는 전세권은 반드시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전세권과 지상권을 위주로 출제가 두 문제 정도가 출제가 될 겁니다. 일반적으로. 자, 지금 우리가 배우고자 하는 전세권은 내 머릿속에서 떠오르는 전세가 아니에요. 그죠? 내 머릿속에서 떠오르는 전세는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적용되는 임대차입니다. 다만 차임 지급이 매달이 아니라 한꺼번에 전세금 형태로 지급된다. 그죠? 이를 엄밀하게 구분하면 채권적 전세, 임대차의 하나입니다. 근데 우리가 배우고자 하는 민법상의 전세는 그와 별도의 다른 제도입니다. 자, 볼게요. 303조. 전세권자는 전세금을 지급하고 체결할게요. 따라서 전세금을 지급치 않는 것은 전세가 아닙니다.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 체결할게요. 즉, 전세권의 객체는 타인의 부동산이다. 그죠? 지금까지 봤던 용익물권 중 지상권과 지역권은 부동산 중 토지였죠. 그죠? 타인 소유의 토지를 객체로 합니다. 근데 전세권은 부동산이요. 부동산이니까 토지뿐만 아니라 건물도 전세 목적이 될 수 있다. 그죠? 똑같습니다. 따라서 타인 소유여야 하므로 전세권자가 사후에 그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면 전세권은 당연히 혼동으로 소멸합니다. 타인 소유 부동산을 점유하여 그 부동산의 용도에 쫓아서 사용 수익하며, 즉 용익물권이죠. 따라서 전세권이 존속하고 있는 동안에는 그 목적 부동산을 전세권자만이 배타적으로 그 용도에 쫓아서 점유 사용할 수가 있는 용익물권이고, 그 부동산 전부에 대해서 그 전부에 대해서 후순위권자 기타 채권자보다 전세금의 우선 변제를 받을 수가 있다. 따라서 담보물권적 성격도 아울러까지는 대한민국에만 존재하는 특유한 제도입니다. 따라서 나의 입장에서는 전세 기간 중에 그 목적 부동산을 내만이 안전하게 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이 부분도 중요하겠지만, 그 못지않게 전세가 끝났을 때 내 재산의 대부분인 전세금을 안전하게 받아서 나온다고 하죠. 이것도 더 중요할 수 있죠. 그래서 여하튼 담보물권적 성격이 가미된 대한민국의 특유한 제도입니다. 자, 볼게요. 어디를 보시냐면 밑에 판례로 갑니다. 자, 개념을 설명드렸기 때문에 1번 판례. 전세권은 그 성질상 용익물권, 담보물권 성격을 동시에 가집니다. 자, 존속기간이 만료하면 거기다 한번 적을게요. 우리가 물권법 첫째 주 배웠다. 그죠? 187조냐, 186조냐입니다. 즉, 전세권은 당연히 약정한 존속기간이 만료하면은 말소 등기 있어야만 소멸합니까? 말소 등기 필요 없이 자동 소멸해요? 말소 등기 필요 없이, 등기 말소 필요 없이 체크할게요. 당연히 소멸한다. 그죠? 자, 그 다음 2번 판례 중요합니다. 361조를 한번 찾아보세요. 361조. 자, 법조문이 없으신 분들은 교과서 390페이지로 옵니다. 교과서 390페이지. 자, 교과서 390페이지를 보니까 7번, 저단까지 쳐본 361조 있죠. 361조 체크를 하시면 돼요. 361조. 저당권 파트에서는 가장 많이 출제가 되었고 지금까지 가장 많이 답이 되었던 조문입니다. 저당권은
그 담보한 채권과 분리하여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다른 권리의 다른 채권의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 즉 저당권은 담보 물건이고 왜 설정합니까?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그죠. 어떤 저당권 등에서 담보되는 채권을 피담보 채권, 피담보 채권이 주된 권리고 저당권은 뭐요? 이를 담보하기 위한 종된 권리죠. 그러니까 뭐요? 저당권이라는 존재는 채권 담보의 목적이 있죠. 그래서 담보된 채권과 분리하여 저당권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그죠. 그래서 다시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뭐요? 전세권도 뭐요? 담보 물건적 성격이 있죠 그죠. 그래서 2번 전세권이 존속하는 동안 밑줄 것이고 동안 첫째 줄 가운데 전세금 반환 채권만을 그 다음에 마지막 첫째 줄 마지막에 분리하여 그 다음에 둘째 줄 양도 허용 않는다고 내가 칠 거예요. 정말요? 전세권도 담보 물건적 성격이 있기 때문에 전세권이 존속하는 동안 뭐요? 전세권과 분리하여 그 전세금 반환 채권만을 따로 양도하는 것은 뭐요? 담보 물건적 성격에 반한다 그죠? 허용 안 됩니다. 그 다음부터는 볼 필요 없죠. 근데 전세권이 이미 소멸했어요. 그럼 뭐요? 전세금 반환 채권만 남다 그죠? 그때는 당연히 전세금 반환 채권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가 있습니다. 존속 중에는 뭐요? 운명을 같이 한다는 거예요. 운명을 같이 한다. 자, 그 다음에 상가를 2번 전세권의 취득도 뭐요? 법률행위한 취득과 상속 등 법률 교제한 취득이 있죠 그죠? 예, 똑같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법률행위한 취득은 용어 설명이요. 자신의 부동산이 들어가면 전세권자에게 전세권을 설정해주는 부동산의 소유자를 전세권 설정자. 전세권은 뭐요? 취득하고자 하는 자를 전세권자다 그죠? 그래서 전세권은 이같이 설정자와 전세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사사의 합의보라서 뭐요? 등기로 전세권을 취득한 게 일반적이다 그죠? 일반적입니다. 자, 다만 둘째 줄, 1번의 둘째 줄 체크해요. 목적 부동산의 인도는 그 요건이 아니다 그죠? 그런데 내가 건물주로부터 아파트를 전세를 얻었죠 그죠? 근데 등기까지 했습니다. 그럼 전세권은 이미 취득했어요. 근데 주일에 이사 날짜하고 맞지 않죠 그죠? 며칠 기다려 줄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 니은 체크할게요. 2번 전세금을 반드시 지급해야 된다 그죠? 다만 현실적으로 수수될 필요 없고 기존 채권으로 전세금 지급에 가름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 전세금을 설정자에게 지급을 해야 됩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지급할 필요 없죠. 근데 우리 가백에 1억 받을 채권이 있더라고요. 그 채권으로 전세금 지급에 가름할 수 있습니다. 자, 존속기간요. 기본입니다. 틀리면 안 돼요. 312조, 13조 정확하게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전세권은 최장기가 뭐예요? 제한됩니다. 몇 년을요? 10년으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지상권은 최장기는 제한이 없죠. 영구 무한도 가능합니다. 최단기만 제한이 들어가죠. 네. 반대로 전세권은 최장기가 제한됩니다. 그 다음 2항 옆에다가요. 최단기 원칙 제한 없다. 최단기는 원칙 제한 안 됩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는 토지 전세요. 토지에 대한 전세는 뭐요? 1개월로 하든 뭐요? 3개월로 하든 자기들 마음입니다. 다만 예외. 건물 전세만 1년으로 최단기가 제한됩니다. 사망은 갱신이다 그죠? 갱신하더라도 10년을 넘지 못합니다. 자, 사항 옆에다가요. 사항 옆에다가 법정갱신이요. 법률 규정에 의한 갱신이죠. 그러니까 187조죠. 187조. 따라서 갱신 등기 필요 없다 그죠? 갱신 등기 필요 없이 누구에게나 갱신으로 대항할 수 있다. 근데 이 같은 법정 갱신은 어디에만요? 건물 전세에만. 건물 전세에만. 그다음 효과는 조문에서 볼게요. 자, 사항 봅니다. 건물의 전세권 설정자가 전세권의 존속기간 만료 전 6월부터 1월 사이에 전세권자에 대해서 갱신 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의 뜻을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는 그 기간이 만료한 때에 미적국격 전 전세권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전세권을 설정한 걸로 본다 그죠. 전세금 등 조건이 전 전세하고 동일한 것으로 다시 설정으로 간주가 됩니다. 자, 그다음 분리하시고 이 경우 존속 기간은 정함이 없는 것으로 본다 척할게요. 따라서 그 내용은 뭐예요? 전 전세와 동일한 것으로 되지만 그 중에서 뭐예요? 존속 기간은 약정이 없는 전세가 됩니다. 옆에다가 뭐예요? 임대차의 묵시갱신도 동일 이렇게 적으시면 돼요. 똑같은 취지는 똑같은 제도에 그 규정을 둡니다. 그래서 임대차에는 묵시갱신 제도가 있습니다. 똑같아요. 자, 그러면 313조로 갑니다. 즉 존속기한에 정함이 없는 경우 그때는 각 당사자는 언제든지 미축할게요. 언제든지 각 당사자는 언제든지입니다. 언제든지 상대방에 대해서 전세권의 소멸을 통고할 수 있고 그때는 뭐예요? 상대방이 통고받은 날부터 6개월의 경과면 전세권은 자동 소멸. 말소 등기 필요 없다 그죠? 예. 자, 여기까지를 기억을 부탁을 드릴게요. 예. 그래서 존속기간은 뭐예요? 틀리면 안 돼요. 예, 존속기간은 다시 한번 최단계는 제한이 없다 그죠? 토지 전세는 뭐 3개월로 하든 1개월로 하든 마음대로입니다. 그 다음에 법정갱신은 뭐예요? 법에 의한 갱신이기 때문에 등기 필요 없죠. 등기 없이 누구에게나 갱신으로 대항할 수 있다. 다만 법정갱신은 건물 전세만. 그 내용은 뭐예요? 전전세와 동일한 것이 됩니다. 다만 그 중에서 존속기간은 정함이 없는 것으로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뭐예요? 쉬었다가 전세권의 효력 이하로 진행을 합니다.